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밥초입니다. 벌써 1월 중순이네요. 예, 엊그저께 이제 1월 달에 1월 12월 31일 날 강의하고 또 7일 날 하고 있는데 벌써 1월 달에 두 번째 강의입니다. 자, 오늘 강의 주제는 추격 매수 금지입니다. 자, 왜 오늘 추격 매수 금지라고 이제 저기 강의 주제를 잡았냐면요.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수가 지금 이제 저점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저점에서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은 이제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죠. 이 정도에서 현금만 가지고 있는 분들은 베팅을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 들어가 볼 만한데 뭐 전제 조건은 여기가 저항대이기 때문에 올라오면 비중을 좀 줄이든지 뭐 이렇게 하셔도 끌고 가셔도 상관이 없는데 저 위에서부터 물려있던 분들이 여기에서 신규로 추가 매수하는 건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좀 피곤해요. 그래서 다음 주는 저는 물론 뭐 주가 상승의 견인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눌림목이 어느 정도 좀 출현할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강의 주제가 전반적으로 이제 코스닥도 한번 보시면요. 코스닥도 지금 이 구간 라인이 지금 보시면 여기서 지금 저항을 맞고 있죠. 좀 더 키워볼까요? 자, 이 구간에서 저항을 막고 있다. 여기도 지금 매물대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선들 다 그어놨었죠. 그 다음 저항은 이 구간, 대략 여기. 제가 그래서 830에서 850 오면 여러분들 현금 좀 챙깁시다 하고 다시 눌림목 나오면 여기서 좀 매수해요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이런 식으로 한번 끌고 가는 것도 물론 이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저하고 코드가 맞으면 그렇게 따라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자, 5일선 쌍바닥이 나와야 21선이 추세를 돌리고 20선 쌍바닥이 나와야 60선 추세가 돌린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자, 5일선 쌍바닥이 나와서 20선이 이렇게 추세가 돌렸고요. 자, 20선의 쌍바닥이 이제 곧 여기 준비하고 있죠. 여기서,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럼 요게 쌍바닥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60선의 추세가 지금 이렇게 돌리고 있죠.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것만 잘 보시고 하셔도 추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나오는지가 눈에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는 시장이 좋아질 수도 있겠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지만 이게 뭐 단기 오늘 내일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렇게 추세를 딱 보면은 아직도 지금 멀었지만 저는 이제 60선의 추세를 보기 때문에 60선 추세가 지금 우상향으로 돌리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0선이 아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나중에 이 60선이 올라가다 다시 이렇게 꺾여버리면 답이 없어요. 그러면 또 다시 매도를 해야 되죠. 근데 이 추세는 한번 추세는 쉽게 꺾이질 않아요. 잠깐만요. 자, 그래서 이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요. 제가 뭐 지난주에 뭐 미국 증시가 뭐 CPI가 뭐 좀 떨어지고 어찌고 저찌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어차피 이 시장은 큰 돈을 가지고 있는 메이저 세력들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하락도 했고 그만큼 하락을 한 만큼 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이게 뭐
그래도 경기 침체. 저는 이제 어떤 이슈가 좀 하나 터져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면 요게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더 상당히 강하게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뭐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뭐 사절단을 끌고 그렇게 UAE에 거기를 이제 방문을 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떤 시장에서 어떻게 바라볼 건지, 그러면 거기에서 분명히 이렇게 가면은 분명히 또 원전이라든지 엔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기업들 사절단 뭐 연결된 것만 해도 뭐 엄청나더라고요. 400곳인가 그렇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뉴스를 보고 고민을 했던 게, 원전 쪽은 한번 또 이슈가 되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전 쪽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제, 보성 파워텍이나 뭐 G2 파워라든지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흐름들이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면서 뉴스가 나왔을 때 들어가면 그러니까 뭐 윤석열 정부에서 뭐 이렇게 원전 뭐 수주 뭐 그렇게 합의 나오면 이미 늦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리 좀 이렇게 뉴스들 나면 뉴스에 해석을 해서 앞으로는 뭐가 이렇게 좀 올라갈 거다라고 판단을 하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자, 보시면은 여기도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있지만 지금 이제 어제 보니까 시간에 상한가가 가 있더라고요. 상한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 또 G2 파워도요. 여러분들이 저는 이 보성 파워텍보다 G2 파워를 더 좀 좋게 봤는데, 왜냐면 종목이 안 바뀌지? 잠깐만요. 뭔가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 차트가 아닌데, 이 차트가 맞나? 카카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을 제가 바뀌는군요. 이렇게 종목들을, 이런 흐름들이 상당히 좋게 보여서 종목들을 저는 이제 미리 선침해를 좀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라인을 돌파를 하면 시세가 좀 많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이제 이렇게 상한가 갔던 종목들은요, 끼가 있어요, 끼가. 그래서 보성파워텍도 마찬가지죠. 이런 종목들은 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종목들은 분명히 나중에 어떤 힘들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상한가는 그냥 나올 수 있는 상한가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떻게 내 종목을 갖고 새로 진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 지금은 개별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여요. 지금 대형주 쪽에서도 또 많이 이끌고 왔죠. 시장을 이끌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눌림목이 나올 수 있으니까 추격 매수 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추세가 전환이 되고 있냐, 여러분들이 코스피 보면 60선이 추세가 지금 전환이 되고 있죠. 자, 주봉에서도 보시면요, 자, 주봉에서도 자 이렇게 바닥을 딱 돌려놨죠.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 강의를 처음부터 꾸준하게 들었던 분들이라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종목이든 지수든 마찬가지예요. 이 주가가 20선 위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20선 위로 올라타야 돼요. 20주선입니다. 20주선. 20주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20주선에 있으면 힘이 강하다. 여러분들이 요게 이제 이렇게 돌리면, 20선이 돌리면 이런 그림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그림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돌리고 같이 60선 땡겨주면 같이 올라가는 추세가 그려진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지금 여러분들이 차트를 봐야 되는 코스닥 쪽에 차트,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지만 차트를 봐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요. 자, 카카오 형제예요. 카카오 형제들. 예, 자, 카카오가 자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뭐 이 종목도 뭐 거의 1년 내내 그냥 내려온 거죠. 그때부터. 예, 뭐 한 이때부터 6월 달부터 반년 계속 내려왔죠. 그쵸? 1년 반 계속 상승하다가 반년 내려오고 거의 지금 여기 따져보면은 21년도니까 거의 1년 내려왔죠. 1년. 그쵸? 자, 1년 넘게 내려왔는데 지금 이 중요한 라인을 지금 이렇게 돌파를 했어요, 여러분들. 요거는 이 라인이 상당히 좋은 어떤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카카오나 네이버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셔야 돼요.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시장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잘 보시면 될 거예요. 분명히 체크하셔야 돼요. 물론 삼성전자가 밀리면 지수가 밀리기 때문에 같이 밀려요. 물론 삼성전자는 당연히 봐야 되는 건 맞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이버라든지 카카오가 저항을 이겨내고 눌림목 나오고 돌파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제가 이제 지금은 뭐 여러분들이 시장을 뭐 매도하고 이제 떠나야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쵸.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아직은, 좀 더 이제 추세를 돌리고 있는데, 여기서 매도를 해? 이거보다, 자, 코스닥도 60선이 지금 이렇게 살살 돌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지금 여기에서 매도를 하고, 이거 올라왔다 매도하고, 뭐, 주식시장을 떠난다. 그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 조정을 주면, 지금은 이제, 아까 이제 추격 매수를 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어느 정도 눌림목이 나오면 괜찮은 자리일 수도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주식 시장을 떠날 때가 언제냐, 잠깐 이제 떠난다라기보다 좀 보수적으로 정말로 현금을 많이 가지고 가야 될 타이밍이 언제냐. 예전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던 이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이런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여기 국제채권 이년물하고 10년물 채권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을 보시고요. 이 영선으로 이탈을 했다가 올라오면 항상 주식시장에 문제가 생겨요. 금융시장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내려와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뭐 당장에 뭐 몇 개월 사이에 벌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이 주시를 잘 하고 계시다가 요 선이 이 영선을 이렇게 올라탈 때 이렇게 이 라인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올라탄다 그러면 상당히 좀 이렇게 주식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어차피 데이터거든요. 데이터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뭐 대응해서 나쁠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응을 하셔가지고 뭐 만약에 이렇게 올라탔는데도 주식시장이 그냥 좋아. 그러면 그때 다시 매수를 하시면 돼요. 근데 매도를 했다가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는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뭐 지금 당장에 벌어질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이 영선을 이탈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어떤 금융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그런 얘기가 들려요, 여러분들. 또 이제 몰라요. 또 이게 참 뉴스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는데, 뉴스가
뉴스일 뿐이에요. 진짜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우크라이나 그 협상 있잖아요. 1월 24일 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그 뭐 협상을 한다라고 뭐 얘기를 해요. 1월 24일 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쉽게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협상이 쉽게 그냥 그래 우리 전쟁 그만하자 하고 딱 악수하고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서로 간에 뭔가 이렇게 분명히 뭘 쟁취를 하려고 하는 이유도 있을 거고요. 우크라이나는 뭐 그런 얘기도 할 수도 있겠죠. 니네가 이렇게 쑥대밭 만들어 놨으니까 재건 비용 얼마 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또 그 크림반도 내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도 있고요. 뭐 러시아도 할 말이 있겠죠. 자,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또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게 미리 전쟁은 휴전이나 정전은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냐? 근데 이제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도 좀 미리 좀 보시고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뭐 다스코 뭐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뭐 이런 종목들. 지금 이 데모도 지금 상승을 하고 나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은 했지만 지금 잘 버텨주고 있고요. 뭐 이 해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그저께 상한가가 나왔지만 이제 그 울산 쪽에 리튬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광산 얘기로 인해서 상한가를 갔는데 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관심 있게 좀 보세요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이 이 종목이에요. SY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자리죠. 자, 그래서 자, 60선 추세 그쵸? 살아있고 눌림목이잖아요. 지금 이 구간인데 자, 일단은 요거를 여러분 지금 당장에 매수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도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이 라인을 이탈을 하면 안 된다. 이 라인을 이탈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라인을 이탈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 라인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를 지금 갭으로 띄웠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리예요. 그죠? 여기 보면 그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고, 그래서 이 라인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라인을 이탈을 하면 안 돼요. 자, 일단은 1차 지지는 여기고요. 4,000원 정도 되겠네요. 자, 2차 지지는 여기가 이루어져야만이 반드시 좋은 흐름이 나와. 여기까지 이 1차, 2차까지 다 무너지면 차트의 흐름이 상당히 안 좋아질 수 있는데 이게 이 SY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 보시면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뼈대 있잖아요. 제가 건축 관련해서는 잘 모르는데 이런 뼈대 이런 것들을 저기 하는 회사다 보니까 그래서 뭐 이런 SY도 상당히 좋아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실 종목이에요. 매집도 잘 돼 있고 오랫동안 매집해 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세력이 빠져나갔냐? 아니에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력들은요,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된다 이런 이슈들이 있으면 상당히 오랫동안 매집을 합니다. 오랫동안 매집을 하면서 그걸 기다려요. 자, 이런 종목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또 NFT 관련돼서 얘기를 하려고 했다가 이게 이 NFT가 대체불가 토큰이라는 거죠. NFT가 결국은 지금 이제 소송이 하나 있어요. P2E 관련해가지고 게임물위원회에서 저기 소송을 했는데 이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외국은 결국은 다 하게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결국은 하게 될 건데 회사들이 이런 우리나라 게임 정말 잘 만들거든요. 근데 이 P2E가 어떻게 보면 이제 도박장이 될까봐 이제 이게 상당히 이제 조심스러운 건데 나중에 보시면 이 P2E가 분명히 우리나라에도
그러니까 게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좀 뭐라 그럴까, 노가다 해가지고 게임으로 노가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아마 부업들 많이 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좀 인식이 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분명히 우리나라는 우리 여기에서 못하면 해외에서 시작을 해서 뭐 그러면 또 뭐 다 돌려서 하거든요. 예, 안 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할 겁니다, 분명히. 자, 뭐 그래서 이런 뉴스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쪽으로 저기 해야 될 건지,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 어떻게 해석을 해서 앞으로 어떤 투자를 할 건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고민해 보시고요. 제가 오늘 이제 잠깐 예전에 그 MBC PD 수첩에서 나왔던 그 수익률 300%라는 함정의 그게 있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수익률 300% 이렇게 와 사람이 우와 이렇게 할 만한 그런 것들은 거의 다 사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또 이제 대표님, 안정모 대표님 얼굴 또 해가지고, 또 이제 그 카카오톡으로 또 이렇게 또 나오는 그거 있더라고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사기를 치려고 하면 이렇게 해요. 저 같아도 그렇게 하겠어요. 큰 돈을 가져오게끔 하려면, 작은 돈, 3만원짜리, 뭐, 만원 투자해서 2만원, 5만원, 10만원 벌었어요. 순식간에. 그러놓고 돈을 환급을 시켜줘. 통장에 돈 들어가게끔. 그쵸? 예. 그렇게 해놓고 계속 몇 번 이렇게 쭉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되네. 이렇게 사람들을 홀리게 만들어요. 예. 그러면, 그때 이제 돈을 가지고 이제 큰 금액을 투자를 하게끔 만들죠. 예. 근데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뭐 이제, 뭐, 코인 뭐 봉으로 해가지고 이 봉이 양봉이 나오면은 뭐 뭐 패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 패 이렇게 이걸 선택을 하게끔 하더라고. 50%의 확률이에요. 근데 나는 처음에 5만 원만 분명히 이 리딩을 해준 사람이 5만 원만 하라고 그랬는데 잘못 눌렀다. 본인이 보니까 500만 원을 누른 것처럼 돼 있는 거. 이거 다 조작이거든요. 다 조작입니다. 본인은 5만 원 누른 게 맞아요. 근데 저기에서 500만 원 이렇게 세팅을 해버리고 5천만 원 세팅을 해가지고 해서 차트 조작까지 다 가능하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뭐 어떻게 해주겠다. 뭐 해주겠다. 그냥 부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동산 전화 오면 여기 어디 정말 좋은데 여기 투자 좀 해봐라. 그죠? 투자 좀 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그러면 본인이 해야지. 본인이 여기 정말 좋은데 왜 전화해가지고 여기 투자하라, 여기 투자하라. 그죠?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살아남는 게 가장 현명한 겁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부터 강의했던 내용들 한번 잘 강의해 보시고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장을 좀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차분히 여러분들이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좋은 매매 방법은요. 이렇게 양봉일 때는 사지 마세요. 이격이 많이 떠 있을 때 사지 마시고요. 이격이 많이 떠 있을 때보다 이렇게 눌림목, 그리고 눌림목에서도 음봉일 때, 양봉일 때 말고 음봉일 때 사세요. 그러면 힘이 있는 종목들은 다 올라가요.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SY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눌림목이 있으면 이렇게 음봉일 때 사는 게 더 좋아요. 음봉일 때. 음봉 내려와도 괜찮아요. 이런 종목들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아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격도 이격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이격을 좁히잖아요. 그쵸?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주식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질 거예요. 예,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예, 뭐 차트를 한 번 더 보고 두 번 더 보고, 예, 한 번 본 사람보다 두 번 보고 세 번 본 사람들이 더 유리하겠죠. 공부나 마찬 공부거든요. 예, 수학 문제 한 문제 푸는 거랑 두 문제, 세 문제 푼 사람이 그런 유형의 문제를 푸는 사람들이 훨씬 더 수학 문제 다른 문제가 나오더라도 잘 풀겠죠. 예, 똑같아요. 예, 제가 주식은 우리 일상생활하고 아주 밀접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아니 시장에서 콩나물 가게 깎으려고 100원, 200원 깎으려고 엄청나게 고생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주식은 안 그래요. 그냥 막 질러요. 막 질러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수익 안 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예. 시장은 어렵습니다. 총칼 없는 전쟁터입니다. 예, 지난주 강의 주제가 노력해서 안 되는 것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노력은 재능을 이긴다. 근데 이제 또 이거 가지고 이제 설전을 벌이면 요즘은 재능이다.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뭐 저는 노력이 재능을 이긴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자, 요 사이트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셔가지고 좀 도움될 수 있게 이것도 가끔 한 번씩 보세요. 가끔 한 번씩 보시고 아 이게 이렇게 이 선을 올라타면 조금 일단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예, 그 다음부터, 예, 뭐, 당장에 그러진 않겠지만,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명절 전이라 제가 이제, 그 명절 전 이제, 다음 주가 명절이잖아요. 아, 다음 주, 그쵸. 다음 주부터 연휴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다음 주 수요일 이후부터는 또 이제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좀 이제 시장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또 월요일 날은 또 미국은 또 휴장이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자 그래서 다음 주는 좀 눌림목도 예상을 해 보시고 추격 매수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시고 예, 지금은 추격 매수 자리는 아닙니다. 예, 저 위에 있는 저항 자리들이 좀 조심을 해야 되니까 예. 자 명절 전 홍보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자, 제가 지금 그 원더풀 침양, 이거 지금, 60호짜리, 예, 원래는 이 회원가가 66,000원인데, 66,000원인데, 회원가, 이거 명절에 한해서만 지금 55,000원에 드리고 있어요. 예, 55,000원에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예, 지금 법성포 골비, 이거는, 자, 18일이, 예, 18일, 예. 마지막 배송입니다. 이날이 끝이에요. 예, 제주도는 17일이고요. 예, 제주도는 17일이고 18일이 마지막 배송이다. 예, 그래서 예, 굴비 맛없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다 환불해 드릴게요. 정말로 맛있습니다. 예. 고추장 굴비가 여러분들 그냥 여기 이렇게 300g짜리가 들어가는데요. 250g이 아니라 300g이에요. 이거 300g. 예, 300g짜리가 들어가는데, 예, 양을 올렸어요. 가격은 제가 그대로 하고, 예, 양을 올렸는데, 이거는, 예, 아마 밥에다 올려 드시면은 술안주랑 엄청 맛있어요. 예, 나머지 선물 세트는 쭉 보시면 되고요. 이제, 건국햄은 다 품절이고 수제햄들이 빨리빨리 품절이 됩니다. 이제 예, 아마 품절이 많이 됐을 것 같고요. 예, 나머지 뭐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넉넉하게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제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강의 주제 추격 매수 금지 타이밍이에요. 주식도 타이밍. 예, 타이밍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금리가 이제 또 올렸잖아요. 올렸는데 이게 지금 이제 시장에서 반응을 어떻게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주식 시장에서는 크게 뭐 반응을 안 했지만 이제 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나타날까 또 좀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뭐 정부에서 뭐 건설이라든지 뭐 저기 뭐 여러 가지 부양책을 주고는 있지만은 예, 이 부양책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근데 참 아이러니해요. 예, 이
부동산 시장이 올라가려면 결국은 금리가 좀 인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어렵잖아요. 뭐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뭐 이번엔 뉴그랜저가 엄청나게 인기가 좋았는데 뭐 대기가 1년이 넘었었대요. 근데 1년이 넘었었는데 캐피탈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뭐 취소가 엄청나게 많이 생겼다고 얘기를 해요. 주문 취소가. 그만큼 이게 금리가 주식시장에 아주 안 좋은 그런 영향을 이번에 여러분들이 잘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또 이제 그 금리가 인상되는 걸 이용을 해서 수익 내시는 분들도 있고, 금값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돼요. 아, 금값이 오른다? 금이 오른다, 골드가 오른다. 골드가 오른다 그러면, 달러가 내려가요. 달러가 내려갑니다. 금이 오르면 달러가 내려가요. 이렇게 그냥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금값이 오른다? 달러가 내려간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조금 좋아질 수도, 우리 국내 시장은 조금 좋아질 수도 있고, 환율이 내려가겠죠. 뭐 이런 식으로, 좋아질 수 있겠다. 이런 연관성들이 다 있거든요, 주식시장에는. 뭐,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 오늘 초이는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만 믿으세요. 여러분들만 믿고 누구도 믿지 마세요. 제발 누구한테 사기당했다는 얘기 해가지고 제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기본은 몇 개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만의 매매 방법을 만드세요. 잘하는 거 하나만 하세요. 잘하는 거. 그러면 돼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수익이 정말 잘 나. 그것만 하세요. 주구장창 그것만 하세요. 딴 거 하지 말고.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됩니다. 10번에서 6번 수익 나면 돼요. 그러면은 성공한 겁니다. 7번 하면 더 좋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오늘 초이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